주말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 이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에 이미 이제 일부 진전한 것 같아요. 특히 내외분이 같이 오신 분들은 오늘 좀 유념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요즘 뜨고 있는 남자 구성애라고 일컬어지는 성 전문가 또 부부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션 3일째인데요. 주로 부모 자녀 관계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데 저 분야는 이제 부부 관계 쪽입니다. 부부의 성을 또 다루기도 하고요. 40분간 뭐 어떻게 다루겠어요? 짧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개할까 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하고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부행복연구원장 비영리법인 원장인데요. 여기 이제 주로 지자체 교육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원주시청에서 저희가 졸업식 장면이죠.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하죠. 부부 교육을. 주부대학도 가고요. 또 소방학교에 언니분들 모시고 제가 저 주례도 봅니다. 주례도 봐요. 주례가 제가 엄청 짧아요. 빨리 끝나면은 뭐 1분에도 끝나요. 경찰청에 제가 가정폭력 분과의 정책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뭐 4대 사회학이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정책 자문위원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오시면 서귀포에 성박물관이 있는데요. 관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다녀가세요. 서귀포에 있어요. 성박물관. 저는 사주에 봅시다를 하고 있는 사랑과 전쟁의 이혼조정위원으로 현재 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데는 고양법원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재미있는 사건은 옥소리 박철 부부의 이혼조정을 제가 했습니다. 박철이 재혼했더라고. 각종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고요. 사천시 아카데미, 아버지 교실을 제가 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버지 500명을 모아서 특강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교도소도 강의를 하고요. 황금알 보셔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이인철 변호사 요즘 잘 나가죠. 김옥원 박사 뭐 황금알. 성범죄가 나면은 제가 이 각성 매스컴에 많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고려대생이 그때 성추행을 했죠. 의대생이 한 번 그랬고 이번에는 18명을 복학생이 도찰을 했어요. 그때 제가 출연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을 주제로 해서 여성토론 위드 MBC의 생방송으로 1시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남자 구성애죠. MBN의 노년의 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래서 EBS 부모 특강을 제가 1시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부부관계 쪽으로 가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왜 부부관계가 어려울까요? 지금 좀 신혼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저와 같은 50대의 선배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가정법원에서 일을 하고 또 강연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다들었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기 좀 신혼기에 계신 분들, 신혼기가 뭐죠? 결혼 3년 정도의 미만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 11만 5천 쌍이 이혼했는데 그중에 25%입니다. 이 조기 불량률 엄청 많이 깨져나갑니다. 그 전에 AB 수업 준비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환상에 대한 결혼의 환상 이런 게 막 깨져버리고 말이죠. 사기 결혼을 당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잘해준 놈이 이벤트 잘해주고 잘 들어준 놈이 남자가 꿀벌먹은 벙어리가 되고 밥 줘, 자자, 이불 깔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돼서 여성들이 실망을 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부부관계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녀의
언어적인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적 기능 차이가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여성은,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내,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성은 어때요? 언어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타고난 거예요. 남자들이 말이죠, 가끔씩 여성을 비하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은 말이 많어, 쓸데없는 소리고 내용도 없고 말이지. 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성이 원래 말이 많고 언어 용량이 남성에 비해서 3분의 2가 많아요. 여성의 만약에 전유물인 수다를 금지령을 내리면 전부 우울증 환자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버린 종족이에요. 소통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여성들이 갖는 직업을 봐보세요. 통역, 아까 전전 시간에 보니까 통역 대부분 여성들이 합니다. 언어, 수치, 문자,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또 엄청 탁월해요. 그중에 소통, 언어 기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성은 어때요? 여성에 비해서 3분의 1, 2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자, 여성들은 또 그래요. 언어적인 기능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말이죠,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1타, 3피, 5피까지 가능해요. 전화를 받으면서 TV를 보면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를 또 여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일을 못 해요. 여성은 5가지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오류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느냐? 가령 예를 들면요, 남편이 주말에 TV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때다 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자녀 교육 관계가 많이 나오니까 아이의 진학 관계를 상담하려고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들은 둥 마는 둥 뭐라고 두 분 그러니까 아내가 삐쳐가지고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못 살아. 지금 야구가 중요한 거야? 자녀의 내 진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내가 못 살아 하고 아내가 뛰쳐나갔어요. 여기에 언어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성의가 없다,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 그렇습니다.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외의 일을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남편들에게 시계를 사와가지고 못질을 시켜보세요. 못질을 하고 있는 쿵쾅 하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4대강이 물이 샌데 박근혜 대통령이 1등 하는데 이런 복잡한 얘기 계속 하고 있어 보세요. 어떤 결과가 50% 이상이 갑자기 망치로 손을 찍어버립니다. 그런 사실을 아내들이 남성의 언어 습관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남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보, 내가 좀 중요한 이야기, 물론 남편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불급하게 이제 대화를 한다면 지금 자녀 문제 이야기할 건데 TV 잠깐 끄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TV를 끄게 해야 돼요. 신문을 보고 있는 거를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이런 언어적인 소통 부분에 대한 사소한 것 때문에 남편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차이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차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욕구의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성전문가입니다. 요즘 남자 구성애라고 지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성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경찰청에 가정폭력, 성폭력 자문위원을 하는데요. 성범죄가 뭐예요? 강간, 추행, 희롱 이런 기타 등등 아닙니까? 강제로 이 성을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99.9%가 남자인 이유가 뭐예요? 여성 입장에서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교육을 지대로 들어가야 돼요. 왜? 여성은 욕구가 남성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50배, 100배 정도의 욕구가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느낌을 받아서 욕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기적,
복잡한 기전이 발생이 돼야지만이 오르가즘이 작용하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생각만 해도 이게 발기가 되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타고난 남성들의 불안정성, 성적 충동성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거를 인간들이 모랄로서 교육으로서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원시 시대 때는 전부 강간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차이.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말이죠.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물어봤더니 세상에 11만 2천 쌍 중에서 45%가 성격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격 차이. 웃기고 있네. 그 안에는 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의 성적 커뮤니케이션이 얼마큼 중요하느냐. 바로 그 점이에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성적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적 불균형과 된 부분을 구조적으로 조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할 때도 그래요. 잠자리 부분에 대해서 여름도 아닌데 각방 쓰는 사람들 저한테 우리 부부는요 부부관계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성이 여기 뭐 전업주부가 아니신 직장을 갖고 계시는 여자분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남성이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적 욕구의 안정성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부양을 합니까? 왜 돈을 벌어와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성은 뭐예요? 결혼이 안정감과 여러 가지 행복이죠.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성적 욕구의 이 조화가 굉장히 부부관계에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남녀 간의 성적 욕구의 차이를 인정해라. 특히 여성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왜 남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바람을 피고 그렇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보면은 남자가 80%가 문제를 야기시켜서 여성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원고가 되는 게 70%입니다. 남자도 이혼 신청을 하는 게 30%예요. 왜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남자들이 불안정성이 강합니다. 어떤 불안정성? 여자들이 남자들을 알아야 돼요. 호기심이 많은 종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욕구의 문제가 가족관계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여자가 외도하는 것보다 남자가 외도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 특히 마빈 해리스가 지은 작은 인간의 책에 보면요. 남자의 양적 기능과 여성의 양적 기능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인 교육입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학교 성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한 번에 사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에 나갑니까? 저는 한 500마리도 안 나와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한참 나올 때는 1억 마리씩 나갑니다. 이게. 여자는 어때요? 평생 몇 개 나옵니까? 남자가 3, 400개 나옵니다. 메노패스가 40대도 오기도 하니까. 이런 양적 차이가 수컷들은 어떠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종족을 뻗뜨리는 성향들을 유전적으로 DNA가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여성은 하나를 잘 써야 됩니다. 나를 정말 원하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사람한테 한 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자체가 인간 자체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교육시키고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제 역할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성적 차이를 아내 입장에서 좀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좋은 행사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 자살률 말씀드렸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소통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통의 차이가 있죠? 여성은 목적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이 남자들이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어때요? 목적 중심의 대화를 합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남자는 어때요? 바로 결론을 나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돈을 빌릴 때도 말이죠. 김주임, 자 30만 원만 빼와 내줄게. 바로 이건 지시도 아니면 빌리는 거 알고 줍니다. 결론을 때린 거예요. 야, 담배 하나 피자. 대화하자는 겁니다. 술 한 잔 먹자. 이거 왜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할 이야기 있어. 이 말입니다. 남자는 목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여자는 어때요? 그냥 즐거운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 중심의 대화를 하는 종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걸 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남자 쪽에서 양보를 하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아내 말을 들어주는 자세로만 바꿔주면
부부 대화는 50%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말이 많게 태어난 여성의 종족에게 너 말 좀 줄이고 두갈씩으로 하고 기승전결로 말 좀 해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남자 쪽에서 용량이 적은 쪽에서 어떻게 그냥 들어주는 쪽으로만 밖에만 준다면, 우리 남자 쪽에서 양보를 한다면 어때요? 부부 소통은 50%가 가능해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부부 상담 중에 제가 가장 컴플레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50대 중반의 부부인들이 그래요.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하고 중간에 끌어버리고 무슨 말을 한다면은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들어봤어? 쓰잘데없는 소리가 뭐예요? 인생 사는 것이 쓰잘데있고 없고 뭘로 기준할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소통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주는 자세로 하는 게 50점. 두 번째 뭐예요?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얼씨구 하면 뭐예요? 그렇죠. 절씨구. 장단을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만 따라 사세요. 내가 지금 여자들 편드는 게 아니에요. 소통 부분을 풀어보는 꼭지를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만 답변하세요. 아내가 한참 말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자, 따라서 하세요. 그래. 그래. 두 번째,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잘하려면요.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정도만 중간에 툭툭 받아주는 연습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교육할 때 그걸 하는데 정말로 해보세요. 어떻게? 아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되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외수처럼 살 거냐, 친구가 되는 대화가 되는 아내와 살 것이냐, 이 문제는 남편의 소통 수용성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쓴 책, 넌 왼수랑 사니 난 애인이랑 산다, 이 책을 오늘 가졌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퀴즈를 내서 맞히신 분에게 드릴게요. 나머지는 교보문고에 있어요. 조선일보 출판이야. 좀 사줘. 죽겠어 정말. 요즘 힘들어. 자, 퀴즈를 냅니다. 남성과 여성을 극렬하게 알 수 있는 이 표현들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먼저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남자는 아내인 여자인 내가 평소에 어떤 표현을 하면 사랑과 행복으로 느낄까요?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두 글자를 맞히시면 돼요. 여자분들만. 자, 여자는 어떤 표현을 하라고요? 두 글자예요. 존경. 너나 존경해. 자, 존경 나왔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또 존경. 존경 나왔어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뭐라고요? 너나 믿어. 또. 칭찬. 조금만 기다려봐요. 칭찬 나왔어요. 칭찬. 네,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칭찬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10,000원만 줘. 10,000원만 주라고. 자, 칭찬입니다. 저는 여성으로 태어난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여자 뱃속에서 안 나온 놈이 있습니까? 장관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여성성은 어떤 성을 가지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낳은 아들이 자녀가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은 뭐예요? 어머니 성과 아내의 성 두 가지를 갖습니다. 타고나면서 평생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칭찬, 남편에게도 칭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남편, 남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남성은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로얄티를 갖습니다. 그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뢰, 믿음을 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평강공주가 온다를 장군에 만들었습니다. 물론 설화입니다만 여성성은 굉장히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비난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도 당신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공격하기 이전에 칭찬을 먼저 하고, 근데 자기야 불 좀 꺼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성들이 남성을 대할 때 어떻게? 항상 칭찬과 인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시간이 또 없습니다. 남자분들 오늘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지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 여성
남편인 내가 어떤 표현을 자주 해주면 여러분의 아내, 여성은 행복과 사랑으로 느낄까요? 남자분들만. 어? 아이, 진짜. 너무 빨리 맞히잖아. 아이, 박수 쳐. 아이, 정말. 이렇게 빨리 맞추면 안 되는데. 야, 진짜. 어머, 독서량이 많으신가 봐. 아까 전 시간부터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데, 독서량이 많으시네요. 자, 정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관심.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어때요?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해지는 존재. 이 설정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성은 어때요? 수시로 아내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느낌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자, 부부관계를 안 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부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식구끼리 그거 하면 안 된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 여성들이 왜 외도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되느냐. 집에서 아내를 여성으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남자, 멋진 놈이 여성성으로 대해주면서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줘버리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들 잘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관심을 보여줄 것이냐. 예, 이벤트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남자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번의 기념일은 지켜줘야 돼요. 내가 여성들 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결혼기념일, 부부기념일, 아내 생일 좀 적으라고 좀 적어. 이 3가지 기념일은 뭘 해야 돼요? 아내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뭘 좋아해?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 요거 좋아해. 돈도 좋아하지만 뭐예요? 응? 자, 여보, 내일 모레가 우리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지? 어떻게 알았어? 토요일에 가서 우리 맛있는 데 음식 먹자. 자, 갔습니다. 여자가 말이죠. 그래요.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당신 만나서 나 행복하고 정말 축하해. 그리고 뭐예요? 봉투를 준비를 해. 봉투도 말이죠. 10만 원짜리를 넣은 사람이 있어. 지금 물가를 몰라요. 물가를. 10만 원 넣어가지고 구두 한 켤레도 보시노. 최소 30만 원. 이거 보험이야. 보험. 얼마 안 돼. 지금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재산분할 50%씩 하니까 돈 20만 원, 50만 원 줘도 남는 장사야. 그래 안 그래?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쉽게 말하면 남는. 그런 거 아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내에게 감사의 멘트와 봉투를 주고 행복감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수시로 여성성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극이 돼야 돼. 아내를 여성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쁜 옷을 입었으면 말을 한마디 해주란 말이죠. 미진 스커트 입었잖아. 디테가 너무 이뻐. 우리 아내가 아닌 것 같아. 한마디 참지 말고, 야, 우리 마누라 섹시하다. 부부관계 성희롱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만져도 성희롱이 안 돼. 이거는 오히려 스킨십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스킨십을 많이 하고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 갔다 오잖아요.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야, 우리 마누라 쇼커트 하니까 역시 여고생 같아. 이런 표현들 구체적으로 루즈 색깔이 바뀌었다든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든가 옷이 좀 이쁜 옷을 입었다든가 한마디 해주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내를 여자로 대해주란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 틈새를 죄비란 놈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알았어, 몰랐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정말 센스 있다. 이미 나오세요, 센스. 저렇게 이쁜 짓을 하면 내가 5천 원만 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 책을 드려요. 자, 말씀드린 대로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느낌을 주는 표현이 다르다. 여성은 남성에게 어떻게 칭찬과 신뢰감이 있는 표현들을 항상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여성은 어때요? 남성의 인정, 칭찬, 존재감을 주는 표현들을 많이 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육 현장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아버지의 기능, 존재감, 하숙생인지 돈 버는 기계인지 이런 존재감부터 남성성에 대한 권위가 너무 이상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역할이 있고 자녀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갖다가 집 밟은단 말이에요. 병신, 어쭈구리 이렇게 한 아들이 보고 아버지를 뭘로 보겠어요?
아버지 서열이, 권력 서열이 강아지보다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편에게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표현들은 일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다 무너집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함부로는 존재감이야. 별것도 아니네. 지가 그 자리 갈 건데 어떤 식으로 엉망된 겁니다. 특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 중에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상대 비교하는 화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가장 남편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층 아저씨가 돈을 잘 벌어. 외국 정말 비싼 차를 또 바꿔 왔어. 어머 세상에 7층 아저씨가 차를 벤 이런 걸 바꿨다고 해.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놈하고 살아 그냥 그놈하고. 남자라는 걸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떤 로망이 있는가. 장난감이 뭘 좋아해요? 어렸을 때 총, 자동차, 소방차, 비행기. 이 자동차는 남자의 로망입니다. 지위와 권력의 상징이에요.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탑니까? 나만 탑니까? 가족과 타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논법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괴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상대 비교는 자존심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화법은 주의해야 된다. 칭찬을 못할 망정 자존심을, 특히 자존심은요, 남성의 자존심을 가리켜서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성의 자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남성성을 여성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싶냐면 남성은 자존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짓밟아버리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오고 무슨 용기를 내서 정치를 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 관계를 떠나서 항상 아내는 남편 자존심을 부양시켜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정과 신뢰, 믿음을 주는 표현과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면 어느 순간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살면다. 미국의 유명한 존 가트만 교수, 부부 심리 전문가, 치료 전문가입니다. 그 양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행착오 하지 마세요. 지금 결혼 연수가 10년, 5년, 15년, 20년 전부 좀 다양하게 들어오셨는데 정말로 시행착오 하지 마십시오. 그 양반이 뭐라고 했어요? 부부 싸움의 70%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잘 들으셔야 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습관과 단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고쳐보겠다고. 내가 맞아. 네가 맞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개념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맞으면 뭐 할 거냐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계약관계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정하고 포기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 부분이라든가 습관의 문제는요 무서운 겁니다. 습관 부분이 연애 시절 때 위장된 거예요. 감춘 거예요. 멋진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여자들이 저 남자 만나면은 나한테 이벤트 잘해주고 행복해 주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3년 되니까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일 가지고 싸운지 아십니까? 이놈이 3일째 씻지를 안 해. 금요일부터 이 면도를 안 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 한 거 보니까 남편 여보 전기세 얼마 나오면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또 세상에 큰 문제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양말을 벗었으면 좋게 빨래통에 넣어야 되잖아. 이 남자는 얼마나 특이한 습관이 있냐면 이 중에도 있어. 양말을 발가락에 벗어가지고 어머 당신 그렇지.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았어. 양말 좀 잘 빨았어 너. 발가락을 파가지고 냄새를 맡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돌돌 말어. 이거 굴려 이거. 이거를 25년째 굴리고 있대. 안 고쳐지는 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말할 때 여자들은 어때? 여성의 요즘 유방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남편을 포기하셔야 돼요. 살려면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는 50%만 인정하고 포기하고 잔소리를 안 해버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런 논쟁들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증명됐고 제가 12년 동안 이 업무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 같은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남편, 아내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를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이걸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한 남녀 50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뭐냐? 다섯 가지 좀 써봐라 했더니 1번이 뭐예요? 여성분들만 답변하세요. 남편이 원하는 거 1번 뭐예요? 안 보여요? 쑥스러워요? 1번이 성적 욕구의 만족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남성에 있어서 성적의 안정성, 행복감은요, 전부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정 내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불안정하게 되죠.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놀이 친구가 되는 걸 원했어요. 연애 시절 때는 영화 보기, 등산 가기, 취미 활동 같이 했죠. 물론 아내들이 주부가 돼서 바쁘니까 안 하겠지만 의외인데요. 남편과 같은 취미 활동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남편이 원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가장 쉬운 거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삼보를 하시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소통도 중요하고요. 요즘 소통이 잘 안 되면 뭐 간통이 된단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세요.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여성의 매력을 유지해 주면 좋겠다. 정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뭐 결혼 임산부 또 출산도 하셨는데 오늘 진짜 나온 김에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지금 한마디 던질 거야. 내가 진짜 욕먹을 거야. 여성들에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을. 우리나라 여성들 참 이뻐. 비만은 용서 못합니다. 비만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성이 비만이 오면 어때요? 예, 건강에 문제가 오지요. 당뇨, 고혈압, 좋은 이쁜 옷을 못 입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남자들요 시각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 솔직히 개인적 취향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 뚱뚱한 여자 싫어해요. 제가 그럽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잘 찐가 모르겠어요. 물만 먹은다고? 내가 일정을 바랐더니 수시로 처먹어. 수시로. 에? 무슨 물만 먹고 살이 찌냐고.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물이 무슨 탄수화물이 있어 뭐가 다 있어. 지금 그 지방이 있어 단백질이 있어. 그게 수시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버려야 돼요. 지금 작년 가을에 추석 때 냉장고 떡 싹 끄집어내야 돼. 굶어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넘쳐서 죽는 거야. 여성들 유념하셔야 돼요. 당신의 아내, 남편이 어떤 것을 여성으로 대해주길 바라고 여성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해주길 바라는 걸 바라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성은 어때요? 할머니가 돼도 사랑한 남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받을 때 행복감 느끼는 존재 맞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자, 편안한 가정 유지. 정말입니다. 모포. 집에 왔을 때 맛있는 음식. 이런 거 남자들이 정말 좋아한 거예요. 편안하게. 정말 맛있는. 저는요, 주말에 아내가 맛있는 음식 해주면 그때 정말 내가 행복해져요. 고마움을 느끼고. 그거 아시죠? 근데 너무 또 잘 먹여놓으면 이 새끼가 또 사고 친단 말이에요. 또. 아무튼. 칭찬해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정말 내가 강조했던 거 나오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 어머니로서 해야 될 역할, 항상 인정과 신뢰, 믿음을 주는 표현, 칭찬들을 많이 해달라고. 이건 남편이 원했던 겁니다. 자, 여자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예. 남자분들 아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거 1번 뭐예요? 남자분들만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결국 이겁니다. 애정 표현을 풍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바라는 거, 아내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성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여성으로. 수시로 애정 표현을 하고요. 이벤트 해주고 어때요? 가장 사랑에 대한 표현은 가사 분담입니다. 예, 무리한 요구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전업주부도 계시지만
요즘 집에 있는 여성 없습니다. 여성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 같죠? 뭐가 좋아졌어요? 예? 자, 돈 벌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애 길러야 되고, 이뻐야 되고, 이거 좀 힘들어 죽겠어, 정말, 이거.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분담을 해야 돼요. 저는 7년째 우리 집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담당을 해요, 내가. 7년째 하고 있어, 지금.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저녁에 아내가 들고 가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요리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먹지를 않아요. 아무튼 요리는 힘들어. 가사 분담의 척도가 부부 애정 지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은 가사 분담을 펼쳐야 된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대화법에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스탠스로 가고 중간에 장단쳐주는 이런 화법만 해준다면 부부 대화의 60, 70%가 넘어갑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실함과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같은 남자로서 부탁합니다. 절대 거짓말 하다가 들키지 마세요. 완전 범죄를 하면 들키지 말고 하라니까. 근데 한번 거짓말해서 걸리잖아요. 여성들은 굉장히 촉이라는 게 발달을 해.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촉이. 틀린 데 제 맞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명할 거야? 한번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지금 이 인간이 지금 어디 있을 것이야. 100% 맞아요. 있어요. 그 시간에. 술 먹고 있어. 그 자리에서. 지금 안 보여. 갑자기. 이거 인간 담배 피우고 갔네. 담배 피우고 있어요. 지금. 이 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 거짓말 하다가 걸려서 성실성을 상실하면 어때요? 두고두고 여성은 공격을 합니다. 10년 전 이야기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해. 여자들은 굉장히 그 대화 습관 중에서 이 동시에 생각하면서 말을 해버리거든. 남자들 속도도 떨어져가지고 남자가 하지를 못해. 말싸움으로 해가지고 이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과거가 있을 경우에는 두고두고 약점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말합니다. 들키지 말고 완전 범죄를 하라고. 이렇게 교육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성실성,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경제적인 안정. 여러분이 다 하고 있잖아요. 부양의 의무 잘 하고 있죠. 민법 840조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 가정법원에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많은 시간, 아까 전 시간에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를 하던데 자녀 관계에서 확장해서 남자가 굉장히 잘해야 될 게 뭐냐. 내 본가하고 처가, 친가하고 처가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에 용돈을 주는데 자기 어머니는 30만 원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고스톱을 치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처갓집 장모한테 20만 원을 줬어. 바로 5분에 전화 왔어. 10만 원 띵겨먹은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이유가 필요가 없어. 실은 고스톱 치다가 10만 원.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띵겨먹지 말란 말이에요. 똑같이 처가와 본가. 왜? 요즘은요 딸이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딸도 귀하다 보니까 효녀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왜 나만 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와이프는 그 집에 가서 효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등권, 양성평등권에 대한 개념을 입각해서 남자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동등하게 사랑 표현과 애정 표현을 장모와 친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해주면 아내가 어때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키시길 바라고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뭡니까? 미션을 제가 던지면서 가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습관, 단점을 오늘 이 시간부터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라 했지 않습니까? 부부교육해서 어떻게 고칩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 습관의 문제, 타고난 남편의 잠복되어 있던 단점 있을 거예요. 안 씻는 거, 잠을 많이 자는 거, 뭐 기타 등등 뭐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50%만 인정하고 살면 잔소리가 반으로 줄어지면서 행복한 가정은 유지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부 일심동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 일심동체 인척은 하고 살아라. 인척은 하고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사람들 600여 쌍을 제가 이 부부 상담을 하고 이혼 조정을 했는데 말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큰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까지 들어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의 편과 남편 편을 들지 않을 경우에 거기서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부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내, 내 남편이 돼야 됩니다. 연합군이 되고 팀워크를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어떻게? 한 예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말이죠, 이웃집 여성하고 쌈질을 하고 있어. 응?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원래 고집이 좀 세거든.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잘못 온 거야. 근데 남편이 개입해가지고 제가 남편인데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좀 잘못 온 것 같네요. 이런 남편들. 반대로 아내가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오는데 남편이 이웃집 아저씨하고 쌈질하고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 우리 아저씨가 고집 세. 우리 아저씨가 틀린 것 같아. 어머, 죄송해요, 제가 부인인데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 이거는 정말로 안 될 일입니다. 부부는 어떠한 문제에 있으라도 같은 팀이 되고 같은 편이 돼야 돼요. 시시비비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무조건 내 아내, 당신 누구야? 내 남편인데 당신 틀렸어. 이렇게 나와줄 때 아내는 보호받고 신뢰감 느껴요. 특히 아내가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는요, 그 동네에서 못 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치명타를 얻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단일화된 의견을 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남자의 습관 단점, 배우자의 습관 단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부부 일심동체의 의견을 항상 가져야 된다. 장모보다도 아내, 우리 어머니보다도 아내 편을 먼저 들어주는, 특히 정치력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한다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상담이라든가 또 명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저 앞에 있을 테니까 찍고 가세요. 감사합니다.